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3명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젠 국민의힘에서 같은 주장을 해서 헌재가 공식 입장까지 내며 반박했는데 또다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한 주장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14일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권이 제기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친분 의혹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상에서 댓글로 나눈 대화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소셜미디어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권이 문제 삼는 문 권한대행의 블로그 글에 대해선 전체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가족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선 주관적 의혹을 넘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공격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4명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영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대통령 재판을 제25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점을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고 주장한 겁니다. 연일 재판관의 사적 친분과 가족 관계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형배 소장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부터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에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있어서 재판이 공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겨냥했습니다.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의 결정에 불복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불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헌재에 대한 국민 저항권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거 단심인데. 그럼 최종적인 헌법 소기관은 국민이다. 그럼 국민이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항권이라는. 헌재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넘어 헌재 시스템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류정화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시계가 더 본격적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 공세를 이어가는 건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 건데요. 앞서 헌재는 비슷한 사유로 제기됐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했었죠.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님 재판보다 못하다. 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등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법리보다는 일반 대중 등을 향해서 이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을 다수 썼습니다. 네. 실제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나아가서 탄핵이 실제 인용이 될 경우 불복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것도 모집한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 일반 시민, 특히 청년층 참여를 독려하면서 국민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 모임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으로 여론을 움직여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목적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저는 여론에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경륜, 정말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과연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맡고 계신 분들이 다 50대 중반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가 되자 헌법재판소 등 재판정의 바깥에서 변론이 아닌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어제부터 일반인 접견을 시작하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을 접견한 참모들은 잘 지내고 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움직임이 감지되자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본인의 고초보다는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층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도 여권 인사들이 계속 접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요. 윤상현, 김민전 의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개인 자격으로 접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김태흠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구치소를 찾을 예정인데요. 헌재 변론이 없는 날에는 구치소 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